그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그 저희가 이제 이 그 NoSQL의 네 가지 유형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했었죠. 그래서 저희가 키 밸류형도 말씀을 드렸고요. 또 컬럼 지향형에 대해서도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다큐멘트 지향형이라고 해서 이렇게 지금 구성된 XML 형태라든지 또 기본적으로 또 자바스크립트 형태로 되어 있는 이런 것들을 저희가 그 다큐멘트 지향형이라고 얘기를 또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래프형이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그 각각 노드로 만들어서 이 관계끼리의 릴레이션십이라고 하는 관계와 관계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형태도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래서 어떤 관계성을 볼 수 있는 그런 거였죠. 근데 최근에는 이거 좀 다른 얘기인데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좀 편하게 들으십시오. 지금 이 보시는 거는 결과적으로는 보시면 이런 것들은 우리가 데이터 센트럴라이즈드라고 해요. 좀 이제 전문 용어로 뭐라고 그러냐면 데이터 중심성, 데이터 중점이란 표현이 더 맞겠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데이터 센트럴라이즈드, 데이터 중점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좀 더 최신거리 말씀을 드리려고 잠깐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지금 얘기한 건 편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예를 들면 저희가 만약에 뭐 제가 아는 이제 데이터는 주로 병원 쪽이니까요. 우리가 한 병원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병원, 의료기관을 가정했을 때 저희가 하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 병에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에 대한 데이터는 사실 이제 병원을 가서 측정을 하게 되죠. 메저먼트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럼 병원에서 이렇게 병원입니다. 여기가 측정을 하게 되면 이 데이터는 지금 보시면 이 데이터의 이 수집하는 주체는 이게 지금 데이터가 지금 어디에서 그러니까 데이터가 어디에 중점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소위 기관에서 지금 데이터가 중점적으로 수집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 사람의 객체, 사람의 중심에서 데이터가 지금 모아지는 건가요? 자, 이렇게 얘기하면 과거에는 기관이 중심이었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사람이 개인이 병원을 방문하면 뭐 병원은 뭐 OCS라든지 또는 이제 병원 자체 내에서 데이터 웨어하우스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데이터 서버가 있고요. 서버라는 게 있고 데이터 안에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 이와 같은 뭐 키 밸류형이라든지 뭐 다큐멘트 지향형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어쨌든 간에 병원 내에서 각각의 마스터 서버가 있고요. 이 서버에서 데이터가 모이는 중앙 집중형 형태였어요. 자, 만약 이 사람이 병원을 한 군데만 다니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병원 데이터라고만 가정한다면, 그러니까 호스피탈 데이터. 지금 예를 들면 이 사람이 동네 병원 1차 병원을 다니고 있고요. 동네 병원 외에도 지금 뭐 부산 백병원 3차 진료기관을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백병원이죠. 그럼 이 사람의 데이터는 지금 어떻게 되는 거냐면 과거에는 자 지금 이 동네 병원 데이터하고 그러니까 동네 1차 병원에 있는 데이터 서버가 있을 거고요. 여기도 이 서버가 데이터를 모아줍니다. 데이터를 모아서 어디로 보내냐면 지금 부산 백병원이 예를 들면 이 데이터를 총괄적으로 분석하는 빅데이터 센터가 있다라고 가정하면 이 동네 병원의 데이터가 부산 백병원의 서버로 보내주는 거죠. 데이터가 축적이 됩니다. 그러면 이 데이터가 축적된 데이터를 가지고 뭐 AI라든지 또는 뭐 여러 가지 머신러닝 같은 걸로 분석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경우를 우리가 데이터를 중앙 서버에 모아서 분석한다라는 의미로 센트럴라이즈드 AI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자, 그런데 최근에는 보시면 자, 지금 이 경우는 어떤 경우만 해당이 되냐면 소위 병원 데이터만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수집할 때는 그렇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어차피 이 사람이 병원을 이동해서 여기서 측정은 지금 이 각각의 1차 의료기관인 동네 병원이나 또는 뭐 3차 의료기관인 지금 이 병원에서 측정을 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소위 지금 죄송합니다. 뭐가 지금 떴네요. 예. 아, 예. 목소리 뭐 화면이 날아가 버렸네요. 잠시 다시 한번 제가 요거 해드릴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지금 판서가 안 되니까 지금부터는 말로 천천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병원으로 만약에 이제 병원 데이터 그러니까 소위 임상 데이터만 모은다라고 가정했을 때에는 우리가 A 병원, B 병원, C 병원이 각각의
데이터를 모아서 한 곳으로 중앙 집중화를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그 데이터를 보내는 방법을 썼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에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제 두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하나는 먼저 조금 더 간단한 것부터 얘기하자면, 최근에는 여러분들 이제 빅데이터를 모은다라는 게, 우리가 어떤 빅데이터의 이제 뭐 3V, 4V, 5V라고 해서 우리가 그 빅데이터를 정의하는 거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variable예요. variety.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데이터 자체가 용량이 큰 것도 빅데이터지만 데이터의 다양성, 복잡성을 우리가 컴플렉스, 복잡성을 우리가 이 빅데이터의 정의로 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병원에 와서 확인할 수 있는 건 지금 질병이 있냐 없냐잖아요. 그쵸? 우리가 이 혈액 검사라든지 MRI 이런 걸 찍어서 지금 당장의 질병의 범주에 들어가느냐 마느냐의 문제인데, 최근에는 이제 프레딕션, 예측이라는 기술이 들어오면서요. 이 사람에 대한 뭐 건강 행위라든지 또는 뭐 여러 가지 이제 습관들, 뭐, 뭐 예를 들면 하루 걷는 시간 이런 것들은 병원에서 측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측정을 어디서 하느냐? 뭐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뭐 손목시계 차고 있는 스마트워치 같은 경우에 보시면, 하루에 걷는 이동량이 다 측정이 센서가 달려 있어서 잴 수가 있죠. 또 한 가지가 보시면 핸드폰, 스마트워치도 굉장히 많은 측정이 들어가 있긴 한데 센서 데이터가, 예를 들면 핸드폰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뭐 그 외에도 여러분들이 얼마큼 메시지를 사용하는지, 핸드폰 사용 시간, 뭐 여러분들 쓰는 뭐 그런 이 그 발화 자료들, 메시지들, 텍스트 자료들 그 다 들어가 있죠. 게다가 뭐 심지어 이제 핸드폰에서도 여러분들 그 걷는 양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자, 그러면 그런 데이터가 지금 소위 이제 데이터의 종류가 많아지고 데이터의 소스가 많아졌을 때는 지금 병원의 데이터를 모아서 쓸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렇게 되면 데이터가 지금 소위 이제 데이터가 디바이스에서 모이게 되고 데이터가 데이터 자체의 형태로, 무형의 데이터 자체 형태로도 지금 기관에 모여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자, 이런 경우는 데이터의 주체가 이제 기관이 아니게 됩니다. 데이터의 주체가 이때는 사람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지금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소위 이제 마이 데이터라고 하잖아요. 제가 갖고 있는 디바이스에 데이터가 들어가 있고, 자,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보시면, 또 한 가지가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면, 그런 경우에 생각해 보시면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 데이터를 두 번째는 보시면 보안 문제가 있어요. 세큐리티. 그러니까 데이터를 우리가 그냥 앞에 우리가 데이터를 그냥 병원에서 모아서 병원 데이터만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병원 데이터를 모아서 만약에 중앙 서버로 보낸다. 이때 이제 그 중앙 서버를 우리가 마스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마스터로 보낸다라고 했을 때 이때 개인 정보를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통제할 것이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결국은, 하나는 데이터가 복잡해지고 데이터가 생산되는 주체가 결국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처럼 병원에 있는 기계에서 데이터가 생산되는 게 아니고요. 데이터 자체가 사람이 갖고 있는 뭐 핸드폰이라든지 이런 디바이스에서 데이터는 계속적으로 다양하게 산출이 되고요. 생산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데이터들을 이제, 그러니까 소위 이제 분산 데이터가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취합해서 하나의 이 마스터 구조로 보내야 되는데 데이터를 보낼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데이터 자체에 이제 개인 정보를 아무리 식별을 없앤다고 해도 알아볼 수 있는 게 또 되게 많아요. 특히 의료 데이터는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뭐 CT나 MRI 사진만 보더라도 이 사람의 정보가 그 메타데이터에 없다고 해도 그걸 보고 이 환자가 누군지도 추측할 수 있을 정도로 의료 데이터 같은 경우는, 이런 개인 익명성의 문제가 발생을 하죠. 예를 들면 제가 지금 미국 사람들하고 같이 공동 연구를 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공동 연구를 암 연구를 한다고 가정해 보면 제가 지금 한국에 암 데이터가 있고 미국에서도 그러면 제 공동 연구 파트너가 암 데이터가 있는데, 그럼 이걸 분석을 위해서 두 개를 합쳐서 분석해야 돼요. 그러면 제가 데이터를 미국으로 보내는 거는 상당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데이터 안에 로우 데이터를 다 지금 어떻게 그러니까 제가 갖고 있는 이 통으로 보내겠습니까? 그래서 최근에는 지금 이제 데이터베이스 얘기를 하면서 최근에는 이제 뭐가 생겼냐면요. 2018년부터 17년인가 18년부터 이제 구글에서 페더레이티드 러닝이라고 이제 연합학습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그
그 데이터를 보내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SQL은 데이터를 보내는 거거든요. NoSQL도 그렇고 우리가 중앙 그 클라이언트라고 그럽니다. 이게 각각의 컴퓨터로부터 마스터, 그러니까 마스터 서버로 우리가 데이터를 어떻게 지금 보낼 것이냐에 대한 문제인데 그것이 아니고요. 최근에 이제 기술들은 그게 아니고 이제 AI를 쓸 거면 그게 아니라 각각의 우리가 갖고 있는 디바이스 장치, 예를 들면 여러분들 핸드폰 같은 거 있잖아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중요한 정보는 지금 핸드폰에서도 생산이 되거든요. 로그 데이터들이 로그 데이터뿐만 아니라 뭐 예를 들면 센서 데이터나 뭐 아까 얘기했던 뭐 심박수라든지 뭐 걷는 수라든지 뭐 수면 데이터 이런 게 다 지금 여러분들 워치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자체 이 AI를 훈련시킨 다음에 데이터를 보내는 게 아니고요. 중앙 서버로 패러미터라고 합니다. 패러미터는 뭐냐 하면 업데이트된 결과값을 우리가 패러미터라고 그러는데 결과값을 보내서 마스터에서는 이 결과값에 대한 업데이트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것도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실제 현장에 가면 이제 SQL이나 NoSQL을 배우면 마치 어떤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기초적인 걸 모두 다 이제 마스터했다고 생각하고 자신감이 이제 뿜뿜뿜 붙을 수가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이론적으로 배우는 거랑 현장에서의 데이터 문제가 되게 복잡해요. 그러니까 왜 복잡하냐면 데이터 세큐리티, 보안 문제, 익명화 문제, 그리고 데이터 지금 제가 이 너무 어려운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지금도 많이 안 들어오는데 더 안 들어올 것 같아요. 제가 말씀 못 드리는데 또 한 가지 데이터 편향성의 문제예요. 편향성에.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페더레이티드 러닝도 데이터가 그러면 각각 개별 디바이스에서 AI가 학습이 돼서 학습된 결과만을 지금 중앙 마스터 구조로 지금 보내주는 건데 이것도 만약에 편향된 데이터를 학습하면 안 되잖아요.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뭐 예를 들면 10사람이 있는데 9사람은 뭐 갤럭시 애플 최근 거예요. 그 CPU가 되게 좋은 걸 써요. 요새는 뭐 노트북이라 치면 GPU를 써요. 예를 들면 GPU 뭐 4060 이런 걸 써요. 근데 그 중에 하나는 예를 들면 GPU를 안 쓰고 CPU를 쓰는 AI를 쓰고 있어요. 예를 들면 노트북 개별 노트북에서 학습된 AI에 대한 이 패러미터를 모으려고 하면 그러면 그 CPU 하나 때문에 굉장히 느려집니다. 모든 이 처리가. 그렇게 되고 또 편향된 데이터가 이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여러 가지 뭐 에버리지 방법으로 해결하기도 하고 하는데 이제 어려운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게 현장에서는 데이터라고 하면 보안 문제, 익명성 문제. 그래서 이제 데이터베이스 공부하시는 분들이 블록체인을 공부하는 또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이 이 데이터를 못 풀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결국은 보안 문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역으로 이걸 데이터를 리샘플링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또 막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페더레이트 러닝도 뭐 스완이라는 이제 그런 기법이 있거든요. 그런 기법에서는 이제 저희가 블록체인으로 중간중간에 이런 로직을 넣어서 익명화를 데이터에 대한 이제 개별 전송에 대한 익명화를 놓기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뭐그 어려운 말씀 좀 드렸는데 좀 편하게 보시고 자, 지금부터는 그러면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 SQL에 대해서 지금 듣고 계시니까 저는 이제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관심 있으신 분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가장 최근의 경우는 이제 페더레이티드 러닝이고 뭐 스왑이라든지 또는 뭐 페더레이티드 AVG 많이 쓰죠. 평균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K개만큼 N개만큼 이제 그 반복 측정이라는 게 그냥 측정이 아니고 매번 업데이트를 이제 로컬 업데이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앙 서버에서 동시에 다 업데이트를 시켜버리면 그 자체도 통신적인 이제 리소스를 많이 쓰거든요.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미리 이제 그러니까 핸드폰에 미리 업데이트를 시켜놓는 거죠. 핸드폰끼리. 그러니까 동시에 핸드폰 업데이트 시키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핸드폰을 치면요, 디바이스를 그렇게 해서 각각의 업데이트를 시킨 다음에 걔네를 측정하는 거에 대해서 에버리지를 내는 방법인데요. 뭐 그런 말고도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런 거 살펴보시면 되고 지금은 좀 이제 굉장히 이제 초보적인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SQL에 대해서 지금 제가 사실 뭐 강의실에 컴퓨터가 있는 것도 아니었고 애초에 지금 뭐 또 이런 PPT로 설명하는 게 굉장히 한계가 있는데요. SQL 명령어 어떻게 뭐 구성이 돼 있냐 이런 것 정도만 좀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그 앨리스 코딩에서 직접 이제 코드 체험해 보시는 게 훨씬 더 이득입니다. 어렵지는 않습니다. SQL 명령어 자체는 구성된 것들 보시면요. 자 보시면 이 데이터베이스를 접속한다는 건요. 결국은 명령어를 입력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SQL이 되겠죠.
가장 간단한 것은요. 이 정형 테이블러 데이터에서는요.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에서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하는 명령어를 실행하는 게 또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뒤에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또 명령어 대표적으로 이런 거예요. 지금 보시면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접속 방법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소프트웨어 명령어를 쳐서 접속하는 방법. 대표적인 지금 보시는 건데 제가 판서를 할 수가 없어서 예를 들면 MySQL이 여러분들 SQL을 실행하는 가장 기본적인 우리가 소프트웨어죠. 이게 그래서 호스트명을 치고 사용자명을 치고 데이터베이스 명을 치면 접속이 가능해요. 이렇게. 자, 그 외에 보시면 명령어를 사용하지 않고 이제 바로 접속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경우냐면 이게 사실 우리가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자, 여러분들 이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이 다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되실 분들은 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또 일부 사람들은 또 데이터 애널리스트니까 데이터를 그 활용하는 측면에서 사용하시는 게 이제 관심이 있어서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또는 뭐 데이터 과학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고 하죠. 우리가 그 데이터를 또 이용해서 뭐 다른 분석이나 결과 해석에 초점을 맞추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우리 개발자가 아니면요. 사실은 명령어 조작이라는 게 우리가 좀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또 다른 방법은 뭐가 있냐면 명령어를 사용하지 않더라도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직관적으로 이런 저기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할 수 있는 그런 조작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접속해서 이 할 수 있는 것도 있는데요. 이제 다만 이런 경우보다는 저는 이제 지금부터 말씀드릴 명령어 구조는 명령어 있는 구조, 그러니까 SQL 명령어 있는 구조를 말씀을 드릴 건데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구조에 지금 보시는 접속하고 인스톨하는 이런 구조는 여러분들이 고도의 작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는 접속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접속해서 우리가 뭐 데이터를 끌어오거나 데이터를 뭐 삭제하거나 뭐 데이터를 관리하거나 이제 그 여러 가지 규칙들을 우리가 적용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아무래도 명령을 쓰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좀 불편하지만 넘겨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이 SQL이라는 게 우리가 저번에 얘기했다시피 SQL은 하나의 규칙 문장이라고 말씀을 제가 예전에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조작할 때 우리가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SQL 언어라는 게 있는데요. 일단 이게 어떤 규칙에 따라서 구성되어 있는지를 한번 보시면 우리가 이걸 좀 더 잘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문법을 보시면 지금 제가 판서를 할 수가 없어서 좀 그냥 좀 답답하긴 한데 보시면 일단 이게 어떤 게 돼 있냐면 아이템 우리가 항목을 아이템이라고 하거든요. 아이템하고 이 값, 밸류 값으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세트를 우리가 결합한 형태가 바로 그 SQL의 기본 문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select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종의 명령 항목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컬럼을 선택해 달라. from은 어디로부터 가져와 달라는 거거든요. select니까요. 그래서 어떤 테이블명,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엑셀 같은 그런 우리가 테이블 쭉 열어 놓으면요. 어떤 컬럼을 갖고 와야 되는데 어디서부터 갖고 와야 되느냐? 그러니까 어떤 특정 이제 예를 들면 뭐 임상 검사를 했던 그 테이블에서 피검사 자료를 가져와 달라. 뭐 이런 내용이죠, 사실은. 조건이라는 거는 이제 붙여서 뒤에 보시면 잠깐만요. 이것도 좀 가려지네요. 예. 요 뒤에 세미콜론이에요. 참고로. 이거 오타가 아니라 세미콜론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뭐 where은 이제 항목이거든요. 뭐 여기 뭐 조건에 예를 들면 카테고리를 붙인다. 카테고리. 그러니까 우리가 리스트 형태로 이렇게 데이터가 구성이 돼 있으면 리스트의 가장 위는 카테고리가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뭐 피검사하면 피검사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AGT도 있고 뭐 쭉쭉쭉 항목이 있거든요. 혈당치도 있고. 그러면 피검사라고 하는 게 이제 카테고리 리스트의 이제 가장 위에 들어가는 카테고리가 되겠죠. 그럼 카테고리 컬럼 중에서 피검사라고 하는 걸 가져와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거를 지금 분해해서 보자면 다시 한 말씀을 드리면 자, 여기 조건 여기 아까 제가 피검사라는 그 카테고리 컬럼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where 어디서 피검사라고 하는 카테고리 항목에서 요 저기 그 테이블 어떤 테이블에서 어떤 컬럼을 가져와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하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 그래서 어떤 테이블에서 어떤 컬럼을 가져와라. 뭐 이런 식으로 문법이 구성이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참고로 그냥 구성이 이렇게 돼 있다라는 건데요. 우리가 실제로 보시면 영어랑도 참 비슷해요. 영어 문법이랑도. 그래서 보시면 여기 뭐 from이라든지 where이라든지 우리가 이런 뭐 접속사처럼 이렇게 붙이지 않아요. 전치사처럼. 그래서 우리도 문장을 영어 문장을 만들 때 우리가 복문 형태를 만들 때 이런 식으로 계속 우리가 접속사나 전치사를 붙이면서 이렇게 늘려가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몇 가지만 이해하셔도 from 어디로부터 where 뭐 뭐뭐를 뭐뭐에서 뭐 뭐뭐를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하시면 조금 더 쉽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예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잠깐만요. 이게 자 지금 보시면 이거 뭐 자동으로 조절이 되네요. 이게 화면 크기가 지금 보시면 예 여기 보시면 아까 그 똑같은 얘기인데요. 자 지금 아까 보셨던 게 여기 조건항에다가 제가 만약에 한식이라고 해볼게요. 한식이라고 음식을. 그러니까 지금 이게 만약에 제가 경영 데이터고요. 제가 뭐 백종원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가게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데이터를 이제 여러 개 지점에 있는 데이터를 끌어와서 하나 여러 개 그러니까 지점이니까 지점마다 테이블이 되는 거예요. 일종의. 그래서 제가 이제 본점에서 이것을 끌어와서 이제 하나의 그 신규 테이블로 만들어서 분석을 해야 된다고 할 때 예를 들면 그 중에서 한식만 우리가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예, 카테고리가 한식 예, 이렇게 이름 그 조건명이죠. 그러니까 네임을 넣어주고요. 그러니까 밸류를 넣어주고요. 이게 밸류죠. 넣어주고 그 다음에 예, 그래서 where 카테고리는 한식이다라고 하면 예, 이게 조건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 그 한식이라는 칼럼을 예, 해줘. 자, 여기 테이블명은 메뉴. 자, 메뉴라는 테이블에 있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엑셀 파일이 여러 개가 있으면 그 중에 메뉴라는 예, 테이블이 있었어. 예, 그리고 칼럼명은 name, 컬럼의 값을 표시해줘. 이런 식으로 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조금 기본 문장이고요. 예, 조금 더 이제 복잡하면 이제 예시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제가 예시를. 예, 뭐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자, 이 스튜가 뭐냐면 스프죠, 스프. 예, 그래서 우리 요리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자 여기 이 지금 보시면 세미콜론으로 계속 이렇게 예, 이렇게 지금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예, 메뉴에서 뭐 스투를 불러와서 업데이트를 해줘서 뭐를 또 지워줘 뭐 이런 식으로 쭉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여기서 보시다시피 문장 끝에는 항상 이 끝났다라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 우리 일반 문장에서는 마침표를 찍잖아요. 근데 마침표를 찍지 않고 SQL에서는 여기 세미콜론으로 이 문장의 끝을 이렇게 지정해 줍니다. 만약에 세미콜론이 없으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복문처럼.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세미콜론으로 저기 붙여줍니다. 정리하자면 우리가 SQL 언어 자체 좀 예시를 보여드린 건데요. 그러니까 결국은 항목하고 값으로 좀 구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항목하고 컬럼 값으로 이렇게 여기 지금 진한 요것이 항목이고요. 예, select 뭐 from 뭐 where 이런 것들이 일종의 이제 명령 항목 값이죠. 그다음에 여기 값 우리가 그 필요한 값들 이 필요한 값들은 바뀌는 거죠. 계속 그때 상황에 따라서요. 문장 끝에 항상 이렇게 세미콜론을 붙여주더라 이런 겁니다. 자, 우리가 그 다음에 말씀드려야 될 거는 우리가 그 이 SQL을 그럼 가지고 뭐 우리가 예전에 뭐 뭘 할 거냐 말씀을 드렸는데 SQL 가지고 우리가 SQL 문법을 우리가 이해할 때 가장 먼저 SQL의 역할하고 이제 죄송합니다. SQL의 역할하고 우리가 매칭해서 이해를 하시려면 이 첫 번째가 뭐냐면 SQL로 가지고 굳이 SQL 언어를 왜 하느냐? 바로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하기 위한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소위 여러 개의 지금 데이터 소스가 있으면 데이터베이스 A, B, C가 있으면요. 그러니까 병원으로 칠게요. 우리가 백병원이 있으면 여기 뭐 부산 백병원도 있고 무슨 뭐 상계 백병원도 있고 일산 백병원도 있습니다. 그러면 백중앙의료원에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그 총괄하는 그러니까 병원의 전체 수익이라든지 뭐 우리가 병원의 손실이라든지 이런 거를 총괄하는 어떤 데이터 서버 마스터가 있다면 마스터로 각각의 지금 클라이언트가 있다면 자 요것이 지금 합쳐져서 데이터를 합쳐서 지금 우리가 새로운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각각의 병원 A, B, C 병원의 데이터가 아니라 A, B, C 병원을 총괄하는 새로운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하나 만들어지는 거죠. 좀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뭐 다른 용도로 또 뭐 쓸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이건 우리가 지난 중간고사 이제 계속 우리가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 다음에 또 보시면 또 어떤 상황이 또 가능하냐면요. 우리가 저도 최근에 이제 이런 AI를 만들면 소프트웨어를 같이 또 개발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뭐 특히 이제 제가 하는 것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최근에 이제 페더레이트 러닝을 가지고 또 이용을 하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러분들한 그 제가 이제 수집할 수 있는 데이터들 중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사실 핸드폰 데이터예요. 핸드폰 안에 스마트폰이 사실은 데이터 굉장히 많아요. 생성될 수 있는 게. 그러니까 그 스마트폰 안에는 굉장히 다양한 사실 정보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런 경우에 웹앱을 만들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이제 서버에서 이제 이것을 이제 담당을 합니다. 사실은 자, 이때 우리가 이런 테스트 단계 우리가 이 지금 성능이 예를 들면 페더레이트 러닝이 기존의 데이터 센트럴라이즈드 러닝보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데이터를 다 모아서 이제 분석하는 AI보다 성능이 더 나쁘면 안 되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확인하려면 결국은 개발 환경용 데이터베이스를 생성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그 실제 운영하는 게 아니라 테스트용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하나 만들어 가지고 관리하는 경우들이 생겨요. 그럴 때 우리가 그 관리용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사실은 이거죠. 사실은 SQL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면서도 이게 왜 필요하냐? 데이터베이스 생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죠. 사실은. 자,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할 때 우리가 SQL을 쓰는데 지금 보시면 이런 명령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D라고 하는 자, 이게 A, B, C라고 하는 자, 소위 이제 백병원, 부산 백병원, 상계 백병원, 일산 백병원이 있으면 이거 세 개를 모아서 제가 새로운 백병원 중앙의료원, 백중앙의료원 데이터를 만들겠다. 데이터베이스를 일때 이름을 지을 때 여러분들 여기다가 백중앙의료원 데이터베이스 이렇게 길게 쓰면 안 돼요, 여러분들. 예, 이 딱 이것만 이 컴퓨터 프로그램 랭귀지는요 아주 간결해야 되고요. 이름만 봤을 때 이게 뭔지 딱 구분이 가능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기본적으로 사실 이렇게 데이터베이스로 한글로 쓰지도 않지만 A, B, C가 있으면 D를 하나 만들었다 이런 식으로 지금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D를 만들었는데 자, 만들 때는 여기 보시면 간단합니다. 크리에이트 데이터베이스라는 게 이제 우리가 항목이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소위 명령어가 되어 있고요. 뒤에 이제 이게 밸류 값이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D 하고 우리가 항상 마침표 대신에 뭘 쓴다? SQL에서는 요 세미콜론을 씁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게 한 문장으로 이제 얘가 인식을 합니다. SQL에서 그래서 얘를 만들어 주는 거죠. 데이터베이스 D를. 그래서 요약하자면 지금 제가 뭐 명령어를 하나는 일일이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SQL을 가지고 제일 처음에 뭘 하냐? 보통 이렇게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할 때 많이 쓴다. 세 번째는 삭제할 때도 쓴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데이터베이스를 우리가 필요 없게 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만약에 뭐 서울백병원 폐원했잖아요. 예를 들면 근데 A, B, C는 서울백병원 안에 이제 부서에 있는 데이터예요. 예를 들면 뭐 외과 데이터, 외래 진단 데이터, 뭐 약국 데이터가 있었는데 이제 서울백병원 자체가 이제 폐원했으니까 이런 데이터들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데이터베이스 D가 만약 서울백병원이면 그래서 얘를 때로는 삭제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럴 때는 우리가 뭐 딜리트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여기서 드롭이라는 이제 이 명령을 써요. 그래서 드롭 그리고 이제 데이터베이스. 그럼 데이터베이스를 삭제해 달라라는 예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기 까만색은요. 그러니까 이건 명령어는 바뀌지 않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까만색은 이제 밸류 값이니까 그 데이터에서 지은 이름이겠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D라고 하는 이 데이터베이스를 지워줘라는 거고요. 항상 이제 요 세미콜론을 해줘야 이게 한 문장으로 인식을 합니다. SQL 같은 경우는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삭제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다시 정리하면 데이터베이스 생성하거나 제일 먼저 관리 시스템을 얘기한 거고요. 생성을 하거나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삭제를 하거나 이렇게 할 때 쓰는 거죠. 이게 아니면 일일이 다 이걸 만들어 엑셀을 만들어서 복사 붙여넣기를 해야 되니까 훨씬 어려운 일인 거죠. 특히나 칼럼만 갖고 오거나 할 때는 이렇게 많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세 번째는 우리가 어떨 때도 많이 쓰냐면 데이터베이스 목록을 리스트나 이런 것들을 표시하거나 또는 셀렉트 선택할 특정 목록만 가져올 때가 있어요. 우리가 이름들을. 자, 예를 들면 우리 병원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 많은 데이터베이스가 있고 그 안에 뭐 예를 들면 뭐 외래 환자 뭐 방문 수라든지 뭐 그다음에 뭐 1인당 뭐 저기 오늘 그 수입이 나올 거 아니에요? 외래 환자의 수입 뭐 이런 것들만 따로 뽑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자 이럴 때 제가 이제 생성한 데이터베이스 이름을 또 확인하고 싶잖아요. 그럴 때 MySQL에서 간단합니다. 자, show하고 한칸 띄고 데이터베이스. 근데 이거 이런 거 다 혹시나 저 중간에 미안한데 다 배우셨죠? 그 수업이 있는 것 같던데 그 저기 SQL 수업이 제가 배운 거를 또 너무 길게 리바이벌하면 그것도 좀 죄송한 것 같아서 예. 뭐 배우셨으면 그냥 좀 짧게 그냥 편히 들으세요. 그러면 빨리 좀 말씀드릴게요. 배우신 것 같아가지고 어쨌든 간에 자 이렇게 명령을 쳐주면 됩니다. 이 얼마나 간단합니까? 자 데이터베이스 보여줘. show 데이터베이스 하면 예, 데이터베이스의 이름이나 이렇게 목록을 쭉 보여줍니다. A, B, C, D가 있어라고 이렇게 보여주죠. 자 그러면 제가 아까 생성했잖아요. 여기 데이터베이스를 예, 크리에이트 이 데이터베이스 D라고 했으면 이게 만들어진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눈으로. 그러면 아까처럼 show 데이터베이스 하고 콤마 하면 지금 제가 만들었던 거 데이터베이스 포함해서 예, 이 네임이 쭉 나옵니다. 리스트가. 자, 그다음에 데이터베이스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데이터베이스라는 거는 선택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한다라는 측면에 또 다른 의미가 함유가 된 게 뭐냐면 어떤 특정 데이터의 항목이나 어떤 특정 데이터의 값을 우리가 작업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 데이터베이스를 작업하는 게 무슨 말이냐? 자, 기본적으로 데이터베이스 선택해서 특정 데이터베이스를 바꾸거나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데이터베이스, 그러니까 데이터를 다룬다라는 표현이요. 우리가 특정 데이터를 생성하거나 삭제하거나도 있지만 실은 작업의 특성에 맞게 데이터를 선택해서 조작하고 그 조작이라는 게 나쁜 뜻이 아니고요. 이것을 이제 바꿔주고 뭐 재범주화해주고 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파생 변수를 만들어주거나.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런 경우 이제 use라는 이제 이 명령어를 씁니다. 그래서 use 데이터베이스 C 하면 이제 데이터베이스 여러 개가 있잖아요. 아까 제가 이 지금 show 데이터베이스에서 A, B, C, D가 있었는데 그 중에 우리가 보고 C만 쓸 거야 이제부터 C에서 이제 뭘 바꿔줄 거야라고 할 때 예, use라고 해서 이거 써주면 간단하죠, 되게. 그러니까 영어 문법 같죠. SQL은 되게 쉬워요, 참고로. 예, 난이도가 좀 낮죠. 자, 그다음에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그다음에 그 바꿔야 될 때도 있어요, 사실은. 자, 지금 요 내용은 아니고 데이터베이스를 바꿀 때는 예, 여기서 안 나와 있네요. 그 다시 이제 유주 해서 여기 C 대신에 뭐 D로 바꾸고 싶어요. D가 이제 제가 아까 얘기했던 뭐 백중앙의료원, 그러니까 백병을 총괄하는 데이터면 제가 그걸 만든 거면 새로운 데이터베이스를 그러면 데이터베이스 D로 옮기면 C 대신에 D 하고 세미콜론을 옮기면 D로 이제 작업이 되겠죠. 예, 그 얘기가 들어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좀 빨리 말씀을 드리는 건 여러분들이 어차피 이거 저기 실습으로 지금 코딩 수업들 듣고 계시기 때문에 짧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기본적인 기능이 이런 게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인가요? 지금 네 번째인가 다섯 번째인가 말씀드리는 건 지금 테이블을 생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테이블이라는 거는 데이터를 저장해 두기 위해서 만든 표예요, 표. 자, 이게 지금 테이블인 거죠. 그러니까 테이블을 생성할 때 우리가 이 생성이라는 게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냥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로우 데이터베이스에서 그냥 테이블을 생성할 수도 있죠, 사실은. 그러니까 엑셀로 치면 그냥 이걸 그 열 삽입이나 컬럼 삽입이나 뭐 로우 삽입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게 아니고요. 데이터베이스가 여러 개가 있고 그 데이터베이스 내에서 특정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선택을 해서 거기서 우리가 테이블을 생성하거나 예, 이제 그런 상황들이 생깁니다. 예, 뭐 예를 들면 의료보험공단 데이터에서 뭐 예를 들면 약지의 데이터만 따로 뽑아서 새로운 뭐 약 수입 데이터를 만든다. 뭐 이렇게 할 때 새로운 테이블을 생성하는 게 그런 게 생성하는 거죠. 기존에 없던 걸 생성하는 거죠. 두 개를 합쳐가지고. 자, 그래서 보시면 간단합니다. 자, 우리 아까 크리에이트라는 게 이제 아까도 뭐 데이터베이스 만들 때에도 크리에이트라고 썼잖아요. 이게 만들어준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크리에이트 테이블, 이번 테이블 만들어줘. 이렇게 문장을 씁니다. 그러니까 크리에이트 테이블이 이제 명령어고요. 항목이고요. 자, 여기 뒤에 이제 메뉴 아이디부터는 이제 이 밸류 값이 되겠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제 id라는 이 하고요. 그 다음에 name이라는 컬럼에서 각각의 그 메뉴스라고 하는 이름의 테이블을 이걸 두 개를 가지고 만들어라. 그렇게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생성이 되겠죠. 그러면 자, 그 다음에 복수의 테이블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만 테이블을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테이블을 만들 때에는 사실은 여러 개의 테이블을 만들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처음 만든 컬럼 항목만 저장할 수도 있겠지만 물론 다른 종류의 데이터를 또 만들려고 하면 별도의 테이블을 생성해서 분리해서 관리를 해야 돼요. 원래 자체가. 자, 예를 들면 도서관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도서관에 지금 보시면 책 정보 데이터도 있고 이 책 정보는 이제 이 책이 지금 소실되지 않은 좀 가지고 있는 이 테이블이 쭉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이디도 있고 있겠죠, 쭉. 근데 이제 대출 이력도 있을 거 아닙니까? 사실은 이것도 만들어야겠죠.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복수의 테이블을 만들어야 되는 또 상황이 생깁니다. 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그 저기 뭐냐 그 앨리스 코딩을 통해서 좀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필요 없는 테이블을 삭제하거나 또 확인할 때 있습니다. 삭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지만 이 SQL에서는 delete라는 저기 명령어 아이템을 쓰는 게 아니고요. 드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드롭. 그래서 우리가 드롭 테이블이라고 하면 테이블을 삭제해줘. 이제 더 이상 불필요해라고 할 때 씁니다. 그래서 아까 지금 제가 메뉴스라고 하는 지금 아까 테이블을 만들었잖아요. 아까 앞에 보시면 예를 들면 제가 아까 이 아이디랑 네임을 가지고 두 개의 컬럼을 가지고 지금 새로운 테이블인 메뉴스라고 하는 테이블을 만들었어요. 얘를 지금 지우고 싶어요. 이제 불필요해요. 그러면 드롭 테이블 하고 제가 아까 만든 이름이죠. 메뉴스를 넣어서 세미콜론 항상 찍어줘야 됩니다. 그래 이제 하나의 이 문장으로 인식해요. 얘가 랭귀지를 이 처음 시작과 끝이 여기다라고 이제 얘가 인식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삭제를 확인합니다. 자, 그다음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 여기는 없는데 show 테이블. 그러니까 지금 테이블이 삭제되는지를 확인해야 되니까 show 테이블 쳐가지고 역시 마찬가지로 세미콜론 치시면 생성한 테이블이 지금 제대로 삭제가 됐는지 이런 걸 또 확인할 수가 있겠죠. 여기는 없는데 show 테이블. 그러니까 응용하시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응용하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건 대부분 이제 그 이 표를 삽입하거나 표를 생성하거나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거나 이제 그런 내용들을 했는데 이제 실제로는 또 어떤 이제 일들을 많이 하게 되냐면 레코드를 삽입할 때 있어요. 레코드는 뭐냐 하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그 엑셀에서 로우 있죠, 로우 행을 우리가 레코드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재밌는 것 같은데 프로그래밍 하다 보면 어떤 경우는 이렇게 레코드라 표현할 때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케이서스라고 표현할 때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인스턴스라고 표현할 때도 있고요. 아직 물론 좀 의미가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만 이때 이제 레코드라 부릅니다. 여기서 행을 그래서 이 레코드를 사용해서 만약에 레코드를 이제 추가한다 SQL에서 자 그럴 때 insert라는 표현을 저기 문장을 씁니다. 랭귀지를 그래서 insert into까지 같이 써야 돼요. 그러니까 뭐뭐 안에 뭘 집어넣으니까 into라는 이 영어에선 전치사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같이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insert into 이렇게 치시면 이 명령어가 되고 그다음 뒤에 있는 요건 이제 밸류 값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보시면 여기 메뉴에서 아이디랑 네임으로 되어 있는 메뉴라는 테이블에서 밸류는 자 앞에 아이디는 1이고 컴마 네임은 카레 이렇게 해주면 카레라고 하는 게 지금 이 문자형이잖아요. 지금 보시면 그래서 여기 실제로 만들 때 1, 그다음에 카레 이렇게 새로운 하나의 그러니까 레코드, 그러니까 하나의 행이 이렇게 들어가죠. 자, 만약에 이제 뭐 또 밸류를 넣는다면 두 번째는 2, 뭐 그다음에 뭐 다른 거를 넣어야겠죠. 뭐 카레가 있으니까 빵, 뭐 난 뭐 이런 식으로 넣으면 쭉 이제 쌓여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좀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뭐 어차피 여러분 또 실습 거기서 많이 보셔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 데이터의 타입에 중요해야 돼. 데이터 타입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레코드 추가할 때 이 데이터 타입이라는 게 있거든요. 지금 보시면 아이디는 인테그라잖아요. 그 숫자 형태로 쭉 들어가잖아요. 그다음에 여기 네임은 문자형이잖아요. 문자형.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 네임이 문자형이 아니라 뭐 다른 거를 넣는다. 아니 문자형이니까 뭐 1, 2, 3, 4 이런 건 들어갈 수 있겠네요. 만약 아이디에서는 이게 지금 만약에 그 숫자형으로 넣어놨는데 이 숫자형이 아니라 만약에 글자를 넣는다. 카레 이런 걸 넣는다. 그럼 이게 이 넣을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하나의 룰로 집어넣기 때문에 아까 여기 인테그랄하고 INT라고 아까 여기 문법에 집어넣었잖아요. 아이디는 그래서 숫자 외에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기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컬럼의 데이터 타입에 맞지 않는 값은 입력되지 않는다라는 거를 우리가 넣을 수 없다라는 거를 그 룰에 집어넣어주면 우리가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뭐 만약 에러가 나요. 만약에 맞지 않는 값을 넣게 되면 숫자형인데 INT라고 우리가 아까 입력을 했잖아요. 여기 앞에 보시면 INT라고 여기 넣었잖아요. INT라고 아이디는 예. 그래서 숫자형이라고도 해놨는데 제가 만약에 이 지금 뭐 카레 이렇게 넣으면 아이디에 카레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에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문자열은 이런 식으로 쭉 들어가 있죠. 자, 문자열 같은 경우는 이게 만약에 요 문자형엔 그러면 이 숫자가 안 들어가지냐? 문자형엔 들어는 가져요. 왜냐하면 얘네들을 문자로 인식합니다. 그런 경우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5를 여기 집어넣으시면 이게 판서가 안 되니까 너무 답답한데요. 5를 여기 집어넣으면 문자열에서는 그냥 단순한 숫자 5라고 인식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문자 형태로 인식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문자열로 인식이 되니까 문자형에서는 들어가지는데 이 인테그랄 그러니까 그 저기 뭐냐 숫자형에서는 이게 문자는 들어가지가 않는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뭐 이게 지금 제가 빨리빨리 말씀드리는 게 조금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우리가 이 정보를 취득하고 싶을 때, 선택하고 싶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아까 지금 돌이켜 보면 데이터베이스도 만들었고 이제 각각의 레코드 그러니까 그 열도 넣었어요. 넣어서 정보를 만들었어요. 하나의 이제 데이터베이스 엑셀처럼 만들었는데 이제 여기서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가져와야 되는 상황들이 생깁니다. 이때는 select라는 이제 이 문장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명령어를 자, 그 다음에 from 어디로부터 그러니까 select 어떤 이 테이블로부터 갖고 올 것이냐가 들어가야 되니까 from이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select from 지금 저희가 만들었던 메뉴스라고 하는 요 테이블에서 갖다 줘. 아니 갖다 줘가 아니라 선택해 줘. 골라 줘라고 하고 이걸 집어넣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여기 지금 보시면 이 셀렉트 뒤에 이렇게 별 표시를 이렇게 넣을 수가 있습니다. 자, 별 표시를 넣으면요. 이 셀렉트 안에 있는 모든 이제 데이터의 값을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 기본적으로 다른 프로그래밍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저기 별표를 넣으면 모든 거를 다 선택한다라는 의미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아스테릭스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 별표를요. 그래서 이걸 넣으면 이 안에 지금 들어가 있는 이 테이블의 모든 컬럼 값들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 네임이라는 컬럼이 들어가 있고 캐테고리라는 컬럼이 있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다 선택해서 볼 수 있고요. 자, 근데 만약에 제가 모든 값이 아니라 이 중에서 하나만 우리가 선택하고 싶다. 근데 지금 보시면 자, 여기 지금 어떤 차이가 있냐면 여기 지금 별표 보시면 이제 메뉴에 있는 모든 이제 컬럼을 선택해 줘라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근데 그것이 아니라 저기 셀렉트하고 네임이라고 지금 제가 저기 파란색으로 써놨잖아요. 그럼 이 네임은 네임 컬럼만 선택해 줘 달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이고 이거 네임에 있는 요 지금 컬럼 값만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카테고리는 나오지 않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지금 요 보시면 결국은 그럼 지금 요 명령을 다시 한번 볼게요. 보시면 select 이 아스트릭스가 들어가 있으니까 아스트릭스는 별표 모든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자, 이 지금 유저
유저라고 하는, 그러니까 from 유저니까 유저라고 하는 테이블에 있는 모든 지금 컬럼 값을 다 선택해줘라고 했죠. 그래서 지금 이 유저라고 하는 테이블 안에 name이라는 요 지금 요게 있고 age라고 하는 게 이렇게 쭉 있어요, 맞죠? 자, 근데 그 다음에 where 이 저기 뭐냐 그 20일 age 20일 그러면 20일 연령이 20일인 사람만 예, 선택해줘라고 하는 게 값이 됩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이게 솔직히 조건 자료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where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age라고 하는 요 항목이 컬럼이 20일인 값을 선택해줘라는 게 됩니다. 예, 좀 잘 이해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렵진 않죠, 여러분들. 예. 저희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이제 이 지금 요거는 검색을 그러니까 우리가 그쵸 검색이죠 결국은 우리가 셀렉트를 하기 위해서 특정 변수를 확인하기 위해서 근데 이것을 복수의 조건에서 하기 위해서 우리 end라고 하는 이제 조건들이 또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end를 넣어서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좀 복수의 검색 조건에 일치하는 그런 레코드 값 소위 이제 그 행의 값 예, 행의 값을 우리가 살펴보는 그런 것들을 또 공부